인터넷 세상은 때로는 냉소와 비판이 넘쳐나는 차가운 곳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쉽게 지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따뜻한 빛과 같았던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가장 독창적인 스토리텔러로 불렸던 사람. 1분짜리 영상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나스 데일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나스 데일리가 유튜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영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콘텐츠는 언제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유튜브에 꼭 필요했던 희망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폭발하기 직전 그는 스스로의 자아의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선한 여정은 어느새 돈을 쫓는 거대한 사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착취, 기부금 사기 의혹, 팬들을 향한 거짓말, 놀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습니다. 한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던 그의 영상은 이제 10만 조회수를 넘기기조차 버거워졌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크리에이터는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1992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나스는 팔레스타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 이 독특한 배경은 어린 나스에게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었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뇌와 성찰은 훗날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 입학 에세이의 주제가 됩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 첫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였죠. 지역 버거 가게에서 $1000를 후원받아 진행된 이 영상은 즉시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 유튜브 초창기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나스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30개국에서 온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루빅스 큐브 하나를 맞추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취미 활동일 뿐이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결제 서비스 회사인 벤모의 엔지니어로 취직하여 연봉 $12만 받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하지만 24살이 된 나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과 성공,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을 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브이로거였던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모토 아래 매일같이 고품질이 브이로그를 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스 역시 그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사 1년 반 만에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세상을 여행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겠다는 목표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 나이스텟에게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 그는 매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 1분짜리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 우연히 만난 사람, 방문한 나라의 흥미로운 사실 등 무엇이든 영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촬영에 7시간, 편집에 3시간, 매일 10시간을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험이 부족했던 그의 초기 작품들은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9개월이 흘렀습니다. 포기할 법도 1시간이었죠. 하지만 27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필리핀 문화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유튜브가 아닌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단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벤모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꿋꿋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꾸준함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챌린지가 끝나는 2019년에는 12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점 그의 수입은 월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같은 해 그는 드디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영상 제작 능력과 거대한 팬덤을 확보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잔혹한 실상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염된 호수를 정화하는 화학 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르메니아의 신비한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나스의 영상들은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평범한 롤러스케이터 아저씨의 이야기조차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렸죠. 그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십억의 자산, 그리고 나스 아카데미라는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까지. 그의 성공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명성은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20년 가짜 자선 활동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알렸고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나스와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지만 2021년에 터진 다음 논란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필리핀의 103세 최고령 타투이스트 아포 왕오드 할머니를 착취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전통 타투 기술을 나스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오드 할머니의 손녀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스는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으로 날이 나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통역을 도왔던 다른 가족마저 이것이 사기였음을 인정하면서 그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까지 줄줄이 강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필리핀의 카카오 프로젝트 창립자인 루이즈 마블라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찍었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영상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시하고 폐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의 성공 발판이 되어주었던 필리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영상 속 인물 중 일부는 돈을 받고 출연하는 스폰서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와 돈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은 다른 유튜버와의 충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 유튜버가 기후변화를 외치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그의 위선을 지적하자 나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를 죄책감 운동가라며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가 룩셈부르크 총리를 인터뷰하는 현장에 난입해 해방을 놓는 유치한 복수까지 감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평화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사태 이후 그는 트위터에 자신을 팔레스타인계이기 이전의 이스라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이슬람 문화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 달간 이슬람을 공부했다며 머리를 삭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이슬람 순례의 신성한 의미를 왜곡하고 주목받기 위한 쇼로 비춰지며 수많은 무슬림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내부 고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전 직원들은 나스데일리 회사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특히 외국인 인턴에 대한 착취가 만연한 독성적인 근무 환경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말 새벽 3시에도 인턴들은 그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7년간 함께했던 여자친구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조회수는 폭락했고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는 마침내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추락에 쐐기를 박는 최악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왕오드 할머니의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촌의 질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이었기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자신을 비판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이슬람 문화 조롱과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성찰 대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영상은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입니다. 한때 우리는 나스 데일리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살아갈 희망을 주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의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초심을 잃고 자아도취에 빠진 크리에이터의 말로는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어쩌면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책임감의 무게를 그는 과연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 인터넷 세상은 때로는 냉소와 비판이 넘쳐나는 차가운 곳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쉽게 지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따뜻한 빛과 같았던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가장 독창적인 스토리텔러로 불렸던 사람. 1분짜리 영상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나스 데일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나스 데일리가 유튜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영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콘텐츠는 언제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유튜브에 꼭 필요했던 희망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폭발하기 직전 그는 스스로의 자아의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선한 여정은 어느새 돈을 쫓는 거대한 사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착취, 기부금 사기 의혹, 팬들을 향한 거짓말, 놀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습니다. 한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던 그의 영상은 이제 10만 조회수를 넘기기조차 버거워졌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크리에이터는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1992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나스는 팔레스타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 이 독특한 배경은 어린 나스에게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었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뇌와 성찰은 훗날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 입학 에세이의 주제가 됩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 첫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였죠. 지역 버거 가게에서 $1000를 후원받아 진행된 이 영상은 즉시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 유튜브 초창기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나스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30개국에서 온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루빅스 큐브 하나를 맞추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취미 활동일 뿐이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결제 서비스 회사인 벤모의 엔지니어로 취직하여 연봉 $12만 받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하지만 24살이 된 나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과 성공,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을 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브이로거였던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모토 아래 매일같이 고품질이 브이로그를 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스 역시 그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사 1년 반 만에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세상을 여행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겠다는 목표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 나이스텟에게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 그는 매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 1분짜리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 우연히 만난 사람, 방문한 나라의 흥미로운 사실 등 무엇이든 영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촬영에 7시간, 편집에 3시간, 매일 10시간을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험이 부족했던 그의 초기 작품들은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9개월이 흘렀습니다. 포기할 법도 1시간이었죠. 하지만 27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필리핀 문화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유튜브가 아닌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단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벤모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꿋꿋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꾸준함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챌린지가 끝나는 2019년에는 12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점 그의 수입은 월 $8만,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같은 해 그는 드디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영상 제작 능력과 거대한 팬덤을 확보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잔혹한 실상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염된 호수를 정화하는 화학 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르메니아의 신비한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나스의 영상들은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평범한 롤러스케이터 아저씨의 이야기조차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렸죠. 그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십억의 자산, 그리고 나스 아카데미라는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까지. 그의 성공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명성은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20년 가짜 자선 활동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알렸고 $7만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나스와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지만 2021년에 터진 다음 논란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필리핀의 103세 최고령 타투이스트 아포 왕우드 할머니를 착취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전통 타투 기술을 나스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우드 할머니의 손녀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스는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으로 날이 나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통역을 도왔던 다른 가족마저 이것이 사기였음을 인정하면서 그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까지 줄줄이 강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필리핀의 카카오 프로젝트 창립자인 루이즈 마블라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찍었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영상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시하고 폐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의 성공 발판이 되어주었던 필리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영상 속 인물 중 일부는 돈을 받고 출연하는 스폰서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와 돈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은 다른 유튜버와의 충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 유튜버가 기후변화를 외치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그의 위선을 지적하자 나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를 죄책감 운동가라며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가 룩셈부르크 총리를 인터뷰하는 현장에 난입해 해방을 놓는 유치한 복수까지 감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평화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사태 이후 그는 트위터에 자신을 팔레스타인계이기 이전의 이스라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이슬람 문화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 달간 이슬람을 공부했다며 머리를 삭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이슬람 순례의 신성한 의미를 왜곡하고 주목받기 위한 쇼로 비춰지며 수많은 무슬림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내부 고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전 직원들은 나스데일리 회사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특히 외국인 인턴에 대한 착취가 만연한 독성적인 근무 환경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말 새벽 3시에도 인턴들은 그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7년간 함께했던 여자친구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조회수는 폭락했고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는 마침내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추락에 쐐기를 박는 최악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왕호드 할머니의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촌의 질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이었기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자신을 비판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이슬람 문화 조롱과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성찰 대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영상은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입니다. 한때 우리는 나스데일리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살아갈 희망을 주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의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초심을 잃고 자아도취에 빠진 크리에이터의 말로는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어쩌면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책임감의 무게를 그는 과연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 인터넷 세상은 때로는 냉소와 비판이 넘쳐나는 차가운 곳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쉽게 지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따뜻한 빛과 같았던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가장 독창적인 스토리텔러로 불렸던 사람. 1분짜리 영상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나스데일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나스데일리가 유튜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영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콘텐츠는 언제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유튜브에 꼭 필요했던 희망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폭발하기 직전 그는 스스로의 자아의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선한 여정은 어느새 돈을 쫓는 거대한 사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착취, 기부금 사기 의혹, 팬들을 향한 거짓말, 놀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습니다.
한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던 그의 영상은 이제 10만 조회수를 넘기기조차 버거워졌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크리에이터는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1992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나스는 팔레스타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 이 독특한 배경은 어린 나스에게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었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뇌와 성찰은 훗날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 입학 에세이의 주제가 됩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 첫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였죠. 지역 버거 가게에서 $1000를 후원받아 진행된 이 영상은 즉시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 유튜브 초창기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나스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30개국에서 온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루빅스 큐브 하나를 맞추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취미 활동일 뿐이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결제 서비스 회사인 벤모의 엔지니어로 취직하여 연봉 $12만 받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하지만 24살이 된 나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과 성공,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을 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브이로거였던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모토 아래 매일같이 고품질이 브이로그를 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스 역시 그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사 1년 반 만에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세상을 여행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겠다는 목표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 나이스텟에게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 그는 매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 1분짜리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 우연히 만난 사람, 방문한 나라의 흥미로운 사실 등 무엇이든 영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촬영에 7시간, 편집에 3시간, 매일 10시간을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험이 부족했던 그의 초기 작품들은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9개월이 흘렀습니다. 포기할 법도 1시간이었죠. 하지만 27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필리핀 문화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유튜브가 아닌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단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벤모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꿋꿋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꾸준함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챌린지가 끝나는 2019년에는 12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점 그의 수입은 월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같은 해 그는 드디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영상 제작 능력과 거대한 팬덤을 확보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잔혹한 실상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염된 호수를 정화하는 화학 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르메니아의 신비한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나스의 영상들은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평범한 롤러스케이터 아저씨의 이야기조차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렸죠. 그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십억의 자산, 그리고 나스 아카데미라는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까지. 그의 성공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명성은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20년 가짜 자선 활동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알렸고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나스와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지만 2021년에 터진 다음 논란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필리핀의 103세 최고령 타투이스트 아포 왕우드 할머니를 착취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전통 타투 기술을 나스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우드 할머니의 손녀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스는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으로 날이 나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통역을 도왔던 다른 가족마저 이것이 사기였음을 인정하면서 그는 문화 약탈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스 아카데미의 다른 강사들까지 줄줄이 강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필리핀의 카카오 프로젝트 창립자인 루이즈 마블라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나스는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찍었지만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루이즈는 나스가 촬영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영상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무시하고 폐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의 성공 발판이 되어주었던 필리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영상 속 인물 중 일부는 돈을 받고 출연하는 스폰서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며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한 서비스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진심으로 전하는 이야기와 돈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은 다른 유튜버와의 충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 유튜버가 기후변화를 외치면서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그의 위선을 지적하자 나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비판한 유튜버를 죄책감 운동가라며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가 룩셈부르크 총리를 인터뷰하는 현장에 난입해 해방을 놓는 유치한 복수까지 감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평화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사태 이후 그는 트위터에 자신을 팔레스타인계이기 이전의 이스라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이슬람 문화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린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 달간 이슬람을 공부했다며 머리를 삭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이슬람 순례의 신성한 의미를 왜곡하고 주목받기 위한 쇼로 비춰지며 수많은 무슬림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내부 고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전 직원들은 나스데일리 회사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특히 외국인 인턴에 대한 착취가 만연한 독성적인 근무 환경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말 새벽 3시에도 인턴들은 그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7년간 함께했던 여자친구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조회수는 폭락했고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는 마침내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의 추락에 쐐기를 박는 최악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왕호드 할머니의 논란에 대해서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촌의 질투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비영리가 아닌 영리 목적이었기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자신을 비판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이슬람 문화 조롱과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성찰 대신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영상은 그의 오만한 태도를 다시 한번 증명했을 뿐입니다. 한때 우리는 나스데일리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살아갈 희망을 주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의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초심을 잃고 자아도취에 빠진 크리에이터의 말로는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던 그의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어쩌면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책임감의 무게를 그는 과연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 인터넷 세상은 때로는 냉소와 비판이 넘쳐나는 차가운 곳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쉽게 지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따뜻한 빛과 같았던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가장 독창적인 스토리텔러로 불렸던 사람.
1분짜리 영상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나스 데일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나스 데일리가 유튜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영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콘텐츠는 언제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쳤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유튜브에 꼭 필요했던 희망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폭발하기 직전 그는 스스로의 자아의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선한 여정은 어느새 돈을 쫓는 거대한 사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착취, 기부금 사기 의혹, 팬들을 향한 거짓말, 놀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의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추락했습니다. 한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던 그의 영상은 이제 10만 조회수를 넘기기조차 버거워졌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크리에이터는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1992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나스는 팔레스타인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인. 이 독특한 배경은 어린 나스에게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주었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뇌와 성찰은 훗날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 입학 에세이의 주제가 됩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전공한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 첫 유튜브 영상을 만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였죠. 지역 버거 가게에서 $1000를 후원받아 진행된 이 영상은 즉시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2년 유튜브 초창기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나스는 유튜브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30개국에서 온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루빅스 큐브 하나를 맞추는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취미 활동일 뿐이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미국의 유명 결제 서비스 회사인 벤모의 엔지니어로 취직하여 연봉 $12만 받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이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뉴욕의 화려한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하지만 24살이 된 나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돈과 성공,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영감을 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브이로거였던 케이시 나이스텟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는 모토 아래 매일같이 고품질이 브이로그를 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스 역시 그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사 1년 반 만에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세상을 여행하며 진정한 자신을 찾겠다는 목표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 나이스텟에게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1000일 동안 매일 1분짜리 영상 만들기. 그는 매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 1분짜리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 우연히 만난 사람, 방문한 나라의 흥미로운 사실 등 무엇이든 영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촬영에 7시간, 편집에 3시간, 매일 10시간을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험이 부족했던 그의 초기 작품들은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9개월이 흘렀습니다. 포기할 법도 1시간이었죠. 하지만 270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필리핀 문화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유튜브가 아닌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단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벤모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꿋꿋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꾸준함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말 그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일 챌린지가 끝나는 2019년에는 12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점 그의 수입은 월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한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같은 해 그는 드디어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그의 성공 신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영상 제작 능력과 거대한 팬덤을 확보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방문하여 북한의 어둡고 잔혹한 실상을 담아낸 영상은 3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염된 호수를 정화하는 화학 용액을 발명한 남자,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르메니아의 신비한 산, 현실판 타잔으로 불리는 남자. 나스의 영상들은 흥미롭고 영감을 주며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평범한 롤러스케이터 아저씨의 이야기조차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렸죠. 그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겼던 2020년, 그의 긍정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십억의 자산, 그리고 나스 아카데미라는 크리에이터 교육 사업까지. 그의 성공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명성은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20년 가짜 자선 활동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예루살렘 병원 네트워크를 위한 자선단체를 시작한다고 알렸고 7만 달러라는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나스와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스는 해당 게시물을 조용히 삭제했고 모금된 돈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지만 2021년에 터진 다음 논란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필리핀의 103세 최고령 타투이스트 아포 왕우드 할머니를 착취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나스는 그녀의 전통 타투 기술을 나스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우드 할머니의 손녀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사기라고 폭로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스는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으로 날이 나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지만